고창 수박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역 향토 산업 육성 사업이 좌초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조금 25억 원이 투입된 해당 사업장은 가동을 멈춘 채 방치된 상태입니다. 새만금과 연결된 고군산군도의 연륙교가 개통되면서 전라북도 여행 1번지로 손꼽히고 있는 가운데 관광산업 추진 과정에서 수질 개선 작업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부안 지역 한 편의점에 침입해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범행 당시 이들은 복면을 쓰고 있었으며 흉기는 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창 선운사에 봉안된 참당암 석조지장 보살 좌상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석조로 제작된 것은 참당암 석조지장 보살 좌상이 유일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복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고창 지역 수박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한 향토산업 육성 사업이 좌초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보조금 25억 원이 지급된 해당 사업장은 가동을 멈춘 채 방치되고 있는데요.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고창군 아산면의 한 수박 가공 공장. 사업장 곳곳이 푸른 덩굴로 뒤엉켰습니다. 건물 출입문은 굳게 잠긴 채 우편물이 여러 날째 쌓여 있고 앞마당은 고추밭으로 가득합니다. 텅 빈 사업장 주변은 이렇게 잡초만 무성한 채 황량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고창군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수박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이 업체에 혈세로 지원하는 보조금 2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010년부터 4년 동안 생산시설 비용을 지원한 겁니다. 몇십억의 보조금을 받은 후 무단 방치하고 있다가 보조금 관리가 끝나면 개인 소유로 되어버리는 사례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수박에 붉은색을 띠는 라이코펜 성분을 추출하는 공장과 설비 등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11억 원을 부담했던 고창군은 그동안 업체 측의 정상 운영을 촉구했다고 해명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자는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며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보조금 지원 시설물의 소유권 보존을 위해 수박 가공 공장에 대한 부기 등기를 설정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명시하는 행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18,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총 면적 55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진 고창 수박 라이코펜 사업장. 고창 수박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6차 산업으로 도약을 시도하겠다는 게 준공 당시 고창군과 농업법인이 쏟아낸 장밋빛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새만금과 연결된 고군산 군도의 연륙교가 개통되면서 전라북도 여행 1번지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전라북도는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 레저 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환경단체들은 관광산업 추진 과정에서 수질 개선 작업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진철 기자가 전합니다. 돛을 형상화한 고군산 대교입니다. 2016년 개통돼 세계 최장 400m 길이의 외주탑 현수교입니다. 고군산 군도 연륙교 개통으로 새만금 일대 관광객은 지난해와 비교해 1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고군산 군도 일대의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며 관광산업 부흥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관 작업이라든가 테마파크 시설에 대해서는 군산시라든가 또 새만금 개발공사라든가 개발청 협력을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 될 지금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하면 많이 여기를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노력도 하고 토의도 하고 해서 잘 이끌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는 관광산업과는 달리 새만금 환경 문제는 해결책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 초기부터 제기된 새만금 수질 개선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 방안을 두고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새만금 관광산업 개발 과정에서 수자원 보존과 복원 사업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광의 요소, 특히 이제 그 해안 환경을 기반으로 한 관광 요소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어쨌든 수질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원래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새만금 관광 계획을 짜야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도 있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도 환경훼손과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 등 본격적인 새만금 관광 레저 사업이 시작돼 섬 관광 산업 발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해수 유통과 수질 개선 등 함께 풀어나가야 할 환경 오염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부안 지역 한 편의점에 침입해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부안경찰서는 27일 새벽 4시 50분경 부안군 한 편의점에 남성 2명이 침입해 51살 직원 A모 씨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시 이들은 복면을 쓰고 있었으며 흉기는 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5분 만에 현금을 들고 도보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편의점과 주변 CCTV를 분석해 이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치매 증상을 보이는 아내를 살해한 8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81살 A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82살 아내 B 씨와 단둘이 살던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인 아내를 돌봤습니다. 수년 동안 아내를 돌보던 A 씨는 지난 4월 22일 새벽 군산 지역 자택에서 요양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아내를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A 씨는 지병이 있어 병간호를 계속하기 힘들었고 자식들에게는 부담 주기 싫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오전에 얼마나 드셨어요? 막걸리 한 병.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보다 강화됐습니다.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을 정도로 기준이 엄격해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강하게 부과됩니다. 달라진 교통법규 꼼꼼히 확인하셔야겠는데요. 전현매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제2의 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일단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엄격해졌습니다. 0.03%는 몸무게 65kg인 성인 기준으로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캔, 와인 한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평균 수치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딱 한 잔만 마셨다 하더라도 운전대를 잡았다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는 거죠. 처벌 강도도 세졌습니다. 징역 6개월에서 3년, 벌금 1,000만 원이었던 처벌 수준이 징역 1년에서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번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면허가 취소되고 3년을 기다려야 다시 딸 수 있습니다. 최근 단속이 강화되자 일부 운전자들에게선 불만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 시행 초반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 무뎌질 수 있다며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힐 때까지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달라진 교통법규가 있죠. 앞으로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를 하면 지금보다 2배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차 전용구역이나 통행로에 주정차를 하지 못하듯 지상 소화전이나 연결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도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됐는데요. 잠깐만 정차해도 단속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 확인이 의무화된 것도 알고 계신가요? 운전자는 어린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고 차량 내부 뒤편에 있는 벨을 눌러야 합니다. 이 장치가 꼭 설치돼 있어야겠죠.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기준 범칙금 13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달라진 교통법규 꼼꼼히 확인하시고 소중한 생명과 안전 지키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최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단속 최저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대폭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데요.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정아 기자가 실험해봤습니다. 지난 2월 인천 백석교차로에서 5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전복됐습니다. 또 지난달 6일 새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한 여배우가 차량을 세우고 도로에 나와 있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음주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5만 8천여 건, 사망자는 1,200여 명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실제 모의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할 때는 돌발 상황에서도 무리 없게 대처합니다. 핸들을 돌리거나 기어를 놓는 등 차량 작동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는 얼마나 달라질까? 단시간 동안 소주를 마신 뒤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9%. 제가 30분 전에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신 상태인데요. 제 운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도로주행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시 한번 지금부터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지고 급정거도 잦아졌습니다. 장애물을 피하는 것도 더딥니다. 운행 기록을 살펴보자 사고 위험 상황에서의 반응도 1.51초에서 1.68초로 0.2초 가까이 느려졌습니다. 또 술을 마신 상황에서는 급정거 상황 등 불안한 모습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전두엽이라는 뇌 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호기심이라든가 충동을 억제하는 이런 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래서 음주운전이라는 것도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의 한 단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8월 말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고창 선운사에 봉안된 참당암 석조지장 보살 좌상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1973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뒤 두건과 목걸이 장식 등 전체적인 특징이 재검토되면서 지난 26일자로 승격됐습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금동과 목조로 만든 지장보살 좌상은 몇 점이 전해지고 있지만 석조로 제작된 것은 참당암 석조지장 보살 좌상이 거의 유일합니다.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흐린 가운데 비의 영향으로 다소 서늘한 기온이 예상되는데요. 비는 오지 않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마 전선은 잠시 남하했다가 주말에 다시 북상해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 맑은 날씨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가운데 목요일 오전까지 곳곳에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장마 덕분에 낮 더위는 주춤한 상황입니다. 한낮에 서울이 29도, 경남이 26도, 제주는 27도가 예상되는데요. 비는 오지 않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전국 곳곳에 때에 따라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눈을 뜨자 wake up 바람 가득히 투명한 햇살이 나를 감싸면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